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현장을 먼저 좀 보여드렸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합의를,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심탄회하게 건설적인 얘기를 하라, 이런 말이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 역대 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오늘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서서 이른바 이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또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 현장도 저희가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종희 아스팔트 통해서 현안들, 현장들 하나하나 지켜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순서 손병관 기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관입니다. 네. 자, 첫 소식 보면요. 명태균 등장으로 이준석 친윤 틀어졌나? 뭐 이렇게 뉴스를 가져오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명태균 씨가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분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지금 뭐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의원하고 어떻게 연결됐고 그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알려고 했거든요. 네. 저는 오늘 기사 중에 보니까 이제 중앙일보가 명태균 씨가 김영선을 매개로 해가지고 윤석열과 이준석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연결해준 얘기를 해주는데 네. 저는 이 기사를 좀 흥미롭게 봤어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먼저 좀 설명드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2021년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조호영 의원이 될 걸로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마 3인가 했었죠. 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당이 될 걸로 생각하고 사전 접촉까지 하고 좀 본인이 당을 이끌어가는 식의 어떤 그런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준석이 되면서 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이른바 이제 나중에 이준석이 윤핵관이라고 지목을 했죠. 윤석열의 측근들, 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들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김종인을 잡아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찾아갔는데 김종인하고 다리를 놓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김종인이 필요해서 찾아갔는데 잘 안 됐다는 거죠? 예, 근데 그때 나선 사람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인데 김영선은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하고는 대학 동문인 거 잘 알려져 있고 네. 김건희 씨하고는 이제 선산 김씨 종친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김영선이 예. 하는 말이 이제 김종인과 이준석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명태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시작이 됐다. 예, 그래서 명태균을 실제로 썼는데 명태균이가 한 열흘 만에 두 사람을 다 갖다 놓고 네. 뭐 일단은 처음에는 뭐 입당도 스무스하게 됐고 김종인도 선거 도와주겠다고 하고 네. 이제 풀리는 거 보고 어쨌든 이 명태균이가 자기 핵심 측근들도 못하는 걸 할 거니까 좀 용하다. 그게 좋게 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국회의원도 뭐 다선 의원도 있고 그런 이제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한테 밀리는 셈이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네. 명태균을 좋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명태균이 데려온 김종인이나 이준석에 대해서도 좋게 볼 일이 없겠죠. 이게 사실 헤게모니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친윤 쪽에서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공을 세워야 되는데 명태균 또 거기에 연결된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가다 보니까 친윤 쪽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거다. 그렇죠. 저는 사실 그 2021년부터 네. 이제 이준석이 윤핵관 얘기 꺼내면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좀 이준석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왜 저럴까? 이게 뭔가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윤핵관 친윤들하고 이준석하고 캐릭터라든가 네. 선거 캠페인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빨리 드러날 수가 있나 이게 좀 의아했었는데 네. 그때까지는 이제 양쪽에서도 다 이제 명태균 이름은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렇죠. 우린 몰랐죠. 아예. 예.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일단은 이제
본인들은 일찍 관계를 끊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초창기에 선거 캠페인 시작하면서 명태균이 굉장히 김건희하고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그러면서 돈독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걸 보면은 그렇죠. 이 영입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아하. 이준석, 김종인 둘 다 좀 곱게 보지 않았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얘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 이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 간의 이 갈등 이것도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넣어서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 이래서 사이가 안 좋았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실제로 어허.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네. 명태균 씨가 관계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갈수록 사이가 윤 대통령 부부하고 좀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 음. 그 사이에 김종인도 선거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에서 해촉시켜버리고 네. 집권후에는 이준석도 당대표에서 내쫓고 그러면서 이게 명태균하고 관계가 좋았던 시기와 소원해졌던 시기가 이준석, 음. 김종인과의 관계하고도 싱크로가 맞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예. 그런 야. 의미에서 어쨌든 분명한 거,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네. 명태균 씨는 이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초창기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요. 예. 그게 어떻게 합법적인 것만 있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음. 지금으로서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네.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많이 흘리는 게 있어가지고 아유 뭐 지금 그거는 뭐 예, 체리 따봉도 권성동 의원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주장을 명태균 씨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핵심은 사실은 이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냐, 여론조사 뭐 조작 의혹이 사실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명태균 씨의 과장하는 그런 발언이나 이제 관계나 여기에 대해서 좀 정신은 좀 팔려서 핵심을 좀 본질을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뭐 국회 법사위에 네,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뭐 제보한 강혜경 강혜경 씨가 씨가 나오니까 예, 예, 그분이 음, 얘기를 음, 하면은 뭐 또 반응을 하고 뭐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여론조사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연구소 이게 알고 봤더니 명태균이 차명으로 운영한 회사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예, 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약점이 네, 여론조사를 약간 좀 조작한 것이 아하, 아니냐 그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 그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나는 그 회사랑 관련이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맞아요. 반복적으로 거듭 얘기해 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사실 지금 이 미래연구소 지금 그럼 대표가 누군지도 잘 몰랐었는데 음, 이분이 이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도 했고 친인척이었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가 그렇죠. 그렇죠. 등기상 대표가 되시는 등기상 분이. 대표가 근데 이분이 지금 근데 이 의혹대로 하면은 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책임을 이분이 져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분이 국민일보 기자하고 전화 통화에서 네, 미래항공연구소는 이제 내 게 아니다. 어, 명태균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회사다. 예, 예, 그게 굉장히 폭로했군요. 예예. 그거를 어떻게 폭로를 한 셈이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왜 맡게 야, 되느냐? 예, 예, 명태균 씨가 업체를 운영하다가 한 2011년도에 부도가 났었는데 그 음, 이후에는 자기 명의로 사업을 못 해가지고 계속 차명을 운영했었고 네, 처음에는 그 중간에 아마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걸 대표를 맡은 적도 있었는데 음, 김영선에서 이제 본인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넘어오는 과정도 음, 김영선이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뭔가 좀 찜찜한 일이 생겨가지고 네, 고발을 당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아하, 그러면 이제 김영선 의원이 어떤 정치적으로 크게 다치는 것보다는 이제 누가 떠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명태균이 당신이 좀 대표를 맡아달라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맡게 됐다. 나는 예, 이른바 이제 바지 대표다, 바지 사장이다. 이 얘기를 실토한 거네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해왔는데 이 아하, 당사자인 야,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이제 언론에 얘기를 했고 네,
사실 뭐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이 뭐 검찰에다가 이렇게 진술을 하면은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아니라는 거를 뭐 반증을 제시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수사망에는 들어온 것 같거든요. 예. 그럴 야. 경우 또 명태균 씨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되겠죠. 네. 뭐 명태균 씨가 어떤 반박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알고 봤더니 지금 있는 대표가 실권이 없는 대표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과정이 그때 정말로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이 여론조사 이 결과를 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리고 뭐 윤 대통령 관련된 조사하면서 받을 돈이 정말 있었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뭐 시의원 후보, 뭐 군수 후보 그 돈으로 여론조사 돌렸다 공천을 얘기하면서 이런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사실 그 여론조사를 지시하는 녹취록이 나왔을 때 네. 명태균 씨 반응이 좀 말을 흐리면서 실무적인 거 다 음. 이 강혜경 씨가 한 거다. 나는 네. 뭐 SPSS 프로그램 돌릴 줄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네. 이게 강혜경 씨가 이걸 해가지고 얻어낼 이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예. 근데 지시는 또 명태균 씨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대해서 자기가 어떤 서류상의 대표는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명태균 씨는 좀 빠져나가려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명태균 씨한테 지목을 받은 분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또 오늘 아하. 그분께서 아마 강혜경 씨가 오늘 국감 나가면은 네.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자라는 증거도 내놓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오늘 국감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국감이 정말 이 본질, 핵심에 다가가는 그런 국감이 될 수 있을지 강계경 씨가 또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저희가 주목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뉴스를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